그러면 저희가 2장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장 제목으로는 행동과 관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볼 것인가 이야기를 하는데요. 여기 그 42, 43페이지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충만한 삶을 사는 것은 곧 행동하는 것이다. 행동이란 우리가 다른 존재와 성령과 더불어 현실을 공동 창조하는 것을 일컫는다고 나는 생각한다. 충만한 삶을 사는 것은 관조하는 것이다. 관조란 우리가 실상으로 변장된 환상의 베일을 벗기고 가면 뒤에 있는 실상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일컫는다고 나는 생각한다. 그래서 충만한 삶이 행동이기도 하고 관조이기도 하다. 이렇게 두 가지 다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굉장히 저한테 인상적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일정에서도 말했듯이 간조와 행동이 분리된 것이 아니고 별개의 것이 아니고 그게 합일되고 통합될 때만 사실은 올바른 그 생활이 되고 올바른 삶이다 이런 얘기를 여기서도 똑같이 해주는 것 같아요. 그것이 바로 충만한 삶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이 같습니다. 그리고 정말 인상적인 것은 그 간조라는 게 우리가 보통 갖고 있는 환상의 베일을 벗겨버리고 그 안에 있는 정말 본질을 보게 하는 것이다. 이게 굉장히 그래서 우리가 간조를 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살아갈 때 그 이유 때문에. 그래서 그런 목적을 알려주는 부분이었습니다. 근데 막 그 관조 제가 그걸 보면서요, 되게 이렇게 근데 진짜 보이면 내가 그걸 직면할 수 있을까? 하는 막 이런 두려움도 좀 생겼어요. 네. 사실 이제 여기에 예로 나오는 건데 1950년대에 백인 남자가 실제로 자기 피부를 흑인으로 이렇게 화학 처리를 해가지고 흑인으로 바꿔버렸대요. 자기 몸을 전체를 다. 그래서 이제 흑인으로 살아갔을 때 그 인종차별을 굉장히 몸으로 다 느끼고 받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자기는 백인인데 흑인과 같은 차별을 받으니까 그 자체가 그 삶 그렇게 행동하는 것 자체가 사람들로 하여금 우리가 인종차별적인 사회에서 살았구나, 우리가 잘못하고 있구나 하는 그런 간조하는 그런 성찰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간조와 행동을 같이 통합해서 하는 예로 이렇게 들었는데 사실은 굉장히 큰 용기가 필요하겠죠. 그렇게 할 수 있을까? 나라면 할 수 있을까? 못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굉장히 그걸 같이 동시에 산다는 게 굉장히 말로는 쉽지만 현실에서는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혹시 또 2장 보시면서 좀 이야기하고 싶은 부분이 있으시면 더 연이어서 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그 예 하나만 더 만약에 반대의 예인데요. 이제 토마스 머튼 같은 경우에는 수도원에서 글만 쓰면서도 그 당시에 이제 인종차별에 대한 고발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이 사회에 나가서 시위를 하거나 데모를 하거나 어떤 이제 목소리를 높이진 않았어도 그 글을 쓰는으로 인해서 그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쳤고 그것은 간조하는 삶처럼 보이지만 겉으로는 결국은 행동하는 삶이었다. 또 이런 예를 여기서 보여주는데, 그렇게 간조하고 행동하는 삶이 통합돼서 살아가는 사람은 굉장히 훌륭한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올바른 삶을. 간조와 행동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토마스 머튼의 경우, 그는 어디 가서 막 행동하지는 않았지만 글을 통해서 관조와 동시에 행동이 이루어지게 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행동을 우리가 그냥 무심히 하기가 쉬운데 그렇게 이제 그렇게 무심히 하는 거 여기서는 반작용 이렇게도 얘기하는데요. 그것을 이제 반작용으로 어떤 일이 있을 때 그냥 반작용으로 하는 행동, 도구적인 표현 이런 것들은 좋지 않다는 거죠. 그것이 도구적인 행위가 되면 안 되고 어떤 표현적인 행위,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정말 온전히 드러내는 행위, 그런 것들이 삶의 진실을 느끼게 하고 정말로 올바른 행위가 될 수 있고 행동이 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저에게는 굉장히 감동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고독자라는 말이 여기에 또 나오거든요. 그런데 그러니까 보통 이제 이게 우리가 이제 간조를 할 때는 간조를 하면서 고통을 느낄 수도 있고 거기에서 이제 필연적으로 자기가 좀 고독한 사람이 될 수도 있는데 여기서 이제 고독 안에 있다는 것은 오히려 이렇게 좀 다른 정의를 내렸는데요. 그것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그걸 말씀드리면 고독 안에 있다는 것은 나의 타고난 권리를 있는 그대로 주장하며 내 주변의 생명을 존중하되 내 생명을 천시하지 않는 것을 뜻한다. 그러니까 이제 고독한다는 것은 오히려 자기가 전체의 무리에 매몰당하지 않고 나 자신을 지키는 그런 행위라고 할까요? 그런 것일 수 있다. 그리고 그런 고독자는 자기의 마음을
소유한 자다. 자기의 마음을 남한테 뺏기지 않고 내 마음을 지킨다는 거죠. 내가 가지는 어떤 온전성을 그대로 지키는 거. 이런 거를 고독자로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그게 굉장히 저한테는 인상적이었고요. 그런 고독자여야지만 자기의 마음을 자기가 소유할 수 있어야만 그것을 또 남에게 자기의 마음을 남에게 줄 수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그것이 정말로 다른 사람에게 최고의 선물이 될 수 있다. 그것이 공동체에 유리할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그것이 또 건강한 공동체를 이룰 수 있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데요. 그래서 뭐 건강한 공동체는 그냥 뭐 누구나 다 요즘에 다 아시겠지만 모든 사람이 뭐 같이 생각하고 같이 행동하는 그런 공동체가 아니라 정말 그 개개인의 정체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고 그것이 정말 같이 다 이렇게 존재하는 각 개인의 고독과 정체성을 그대로 두는 그런 공동체가 정말 건강한 공동체다. 이런 이야기들도 이 책에서 하고 있습니다. 네. 그것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그래서 홀로 있는 시간, 기도하는 네. 시간 그런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뭐 성서에서도 보면 예수님이 항상 뭐 많은 사역을 하셨지만 네. 홀로 따로 떨어져서 네.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잖아요. 네, 그렇죠. 그리고 저도 보면 개인적으로 뭐 막 일을 하고 바쁘게 있다 보면 어느 순간에 여기까지 머리 차요. 아, 그렇죠. 그럼 이제 혼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네. 혼자 고요히 뭐 네. 잠도 자고 책도 네. 읽고 좀 혼자 고요히 있는 시간을 가지면서 네. 좀 이렇게 회복하는 시간을 갖고. 네. 저도 저는 주로 집안 정리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그런 순간에 네. 옷장을 제일 많이 정리하고요. 아, 그래요? 네, 그리고 뭐 책상 정리도 하고 수첩 정리하고 뭐 이러면서 이렇게 제 마음을 다시 추스리는 것 같아요. 오, 그게 되세요? 네. 그렇게 일하면서? 네, 그러니까 옷장 정리하는 거, 단순 작업하는 거.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이제 다른 일상을 생각하는 것들을 안 하고, 그러니까 이제 단순한 걸 하는 거죠. 집안 정리. 뭐 이러면서 조금 이렇게 뭐랄까 제자리로 돌아온다고 할까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그거는 방법이 여러 가지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그 시간도 사람마다 다른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공동체에 많이 노출될수록 그 시간이 많이 노출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자기 홀로 있는 시간이 또 작을 수도 있고 이 퍼센트가 좀 다르다는 거죠. 사람마다. 그렇죠. 네. 저는 또 이제 그 68페이지에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때로 우리는 괴물들 올라타고 끝까지 내려와야 한다. 어떤 괴물들은 순순히 떠나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매우 커서 둘러갈 수 없고 아주 강해서 이길 수 없으며 뛰어나게 영리해서 한 수 앞설 수 없다. 그들을 다루는 유일한 방법은 그들을 향해 그들과 함께 그들 속으로 그들을 가로질러 움직이는 것이다. 우리는 적을 빼담은 이 원시적인 권세들과 친해지는 법을 배워야 한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그들이 우리를 대항하지 않고 우리를 위해 일한다는 것과 죽음이 아니라 생명을 위해 일한다는 것을 알게 되리라. 우리가 관조와 행동이 가득한 삶을 살 때 괴물들이 언제나 고개를 들 것이고 우리는 심층부를 탐색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바로 그 괴물들이 우리를 그 심층부로 데려갈 수 있는 것임을 아는 것이 좋다. 그리고 그 심층부에서 우리를 연합시키고 북돋아주는 감춰진 온전성, 우리의 삶을 충만하게 만들어주는 그 근원과 힘을 찾을 수 있음을 아는 것이 더 좋다. 저는 이거 보면서 네. 내가 언제 정말 이렇게 좀 가장 이렇게 홀로 있고 기도하고 말씀에 깊이 들어가나 이렇게 보면 힘들 때, 괴로울 때. 그러니까 제가 보면서 이 사람이 이렇게 그냥 모든 게 잘 풀리고 이럴 때 다 정말 이렇게 룰루랄라 이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가 삶에 이렇게 어려운 문제가 생기거나 이렇게 좀 정말 이렇게 고민거리가 생기면 그때는 방법이 없으니까 저도 이제 살살 무릎을 꿇기 시작하고 이제 기도하고 혼자 있고 영성 관련된 책들을 보고 이러는 것 같아요. 네, 모든 사람이 사실 그렇죠. 그래요. 근데 제가 그걸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뭐 링컨 대통령이 우울증이 있었대요. 아, 네. 근데 보통 그러면 뭐 약도 먹고 뭐 여러 가지 뭐 좋은 거를 찾잖아요. 근데 링컨은 그렇게 하지 않고 시와 무슨 이렇게 뭐 글 쓰는 거 이런 걸 통해서 그것들을 다 풀어냈다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대통령이니까 뭐 좋다는 거 다 갖다 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고 시와 유머로 자기의 그 우울증을 극복하고 표현하고 그다음에 그 자체가 굉장히 어떤 에너지가 있는 거잖아요. 네. 그 에너지로 내가 무엇을 하고 살아야 되는가, 내가 사람들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해서 그 에너지로 돌렸다는 거죠. 네. 네, 근데 그걸 보면서 제가 요즘에 다시 이제 제 삶 가운데서 좀 어려운 일들을 만나면서 이러니까 내가 다시 무릎 꿇는구나. 내가 이게 평소에 이렇게 잘 안 하고 룰루랄라 하다 더 이상 이게 룰루랄라가 안 되는데 딱 보니까
아, 결국은 이렇게 되니까 어려운 거, 고민거리가 딱 생기니까 내가 그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책 보는구나. 그럼 이거는 좋은 거네? 그러면서 그 괴로운 일들이 힘든 일이 꼭 나쁜 게 아니라 그걸 통해서 제가 네. 어떻게 보면 제 내면으로 깊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 주는 것 같아서 이걸 보면서 괴물들이 이렇게 올라왔을 때 사실 이렇게 막 피하고 싶거든요. 근데 그렇죠. 피하지 않고 네. 그냥 끝까지 한번 가는 것들을 나도 좀 자꾸만 해봐야 되겠다. 네.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네, 그래서 보통 고통이 올 때 자기의 현실을 회피하거나 도망하지 말고 그 고통에 직면하라 이런 얘기 많이 우리가 했었잖아요. 많이 너무 듣고. 힘들어. 예. 네, 힘들지만 음. 사실은 고통이 있기 때문에 뭔가 열매가 더 있겠죠. 또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 이제 저희 최근에 이제 고령화 사회가 되다 보니까 네. 연로하신 부모님들 때문에 자녀들이 굉장히 고통당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저희가. 네. 네, 제가 물 좀 마시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네. 오히려 그것이 참 인생을 사는 거다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참 인생을 사는 것이다. 아, 네. 예. 그러니까 저도 이제 저희 엄마 이렇게 나이 들어가시고 이렇게 점점 기억력도 떨어져 가는 거 보면서 아, 이게 삶이라는 게 이런 건가? 근데 지금 엄마의 모습이 뭐 20년 이렇게 보면 그 곧 또 나의 모습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니까 다른 한편으로는 되게 서글프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약간 저도 좀 당황스러운. 그런데 이게 인생인가 보다라는 생각은 좀 들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정말로 인생을 이제 사는구나 이런 얘기를 들어서 내가 그동안은 철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로 살다가 네. 이제야 정말 인생이라는 것에 들어가서 입문해서 사는 게 아닌가 이런 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